이번 시간은 이제 송금 항목에 대한 일반 원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송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은 증빙 서류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증빙 서류. 그래서 법인은 거래에 관련 증명 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서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예,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 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기속 사업연도의 신고 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라. 그러니까 결손금을 공제받는다 그러면 어, 그 공제받는 그 기속 사업연도의 신고 기한부터 1년간 더 보관을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손금 공제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는 5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정 증빙을 받으라는 거예요. 법정 증명 서류를. 우리 이거를 적격 증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는 뭐 정규 증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고. 그러면 대체 뭐가 법정 증명 서류냐? 자, 가장 공신력 있는 증빙 서류가 바로 세금계약서죠. 여러분 알겠지만. 그리고 계산서. 우리 어,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받잖아요. 그죠? 또 매입자 발행 세금계약서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부가가치세법 여러분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그죠? 자, 우리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는 원래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생계한서 발행하는 건데, 물건 파는 사람이 생계한서를 안 끊어주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매입자가 세무서에 확인을 거쳐서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그걸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계한서니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생계한서, 계산서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 직불카드 전표, 또 현금 영수증, 뭐 김영식 선불카드 영수증 이런 거, 카드. 쉽게 말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관련된 거, 그죠? 카드 전표 받은 거 이런 것들도 적격 증빙, 법정 증명서류를 보는 이유가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 금융기관을 통해서 쓰는 거라 금융기관의 그 내역 확인이 다 가능하니까. 또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다 자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다 근거 자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전산에 확인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적격 증빙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법정 증명 서류 우리가 이 위에 봤던 이런 생계한서,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법정 증명 서류 이외에 영수증을 만약에 받았다, 법인이. 그러면 이걸 어떤 제재를 가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 기업 업무 추진비, 즉 접대성 비용이에요. 기업 업무 추진비다라고 하면은 건당 3만 원, 건당 3만 원을 초과했어요. 쉽게 말하면 거래처에 이제 접대했는데 3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런데 이런 법정 증명 서류를 미수취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일반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법정 증명 서류가 아니라 뭐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법정 증명서류 외에 그냥 일반 이런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접대성 비용인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송금은 전액 다 송금 불산입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그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라고 해서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이 법정 증빙 수치를 안 하면 그 지출액의 2%를 가산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3만 원 초과되는 이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법정 증명 서류를 안 받으면 전액 다 송금 불산입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비용을 아예 인정 안 해줘 버린 거니까 추가로 가산세 벌금을 매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비용으로 인정 안 한 거니까 추가적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해되죠, 여러분? 자, 만약에 3만 원 이하 거래예요. 3만 원 이하 거래. 뭐 2만 원 이렇게 거래처에 뭐 식사 대접했는데 밥값이 뭐 2만 원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 이 법정 증명 서류를 미수치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성 비용이니까 한도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전 강의에서.
한도 범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한도 범위 내에서는 3만 원 이하다 그러면 막 만 원, 2만 원 이런 것까지 다 이거를 일일이 세무서에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준을 3만 원을 딱 해가지고 3만 원 이하다. 그런데 법정증빙 서류를 못 받았다. 기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그러면 한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 이게 일반 기업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거래처에 뭐 축의금 내는 이런 뭐 경조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경조사비는 여러분 경조사비를 3만 원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조사비 뭐 거래처 사장님 결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축의금 내거나 이런 거 떠올려 봐요. 그러면 이런 경조사비 기준은 3만 원을 둘 수는 없으니 우리가 보통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축의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기준이에요. 이 세법 기준도 경조사비는 얼마 기준이라고요? 20만 원. 20만 원 기준이에요. 그럼 되게 웃긴 게 이거 봐요. 거래처 사장님이 결혼하시는데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의금을 냈는데 30만 원을 냈어. 여러분. 30만 원을 냈는데 그럼 20만 원 초과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만 원 냈으면? 그러면 여러분 카드로 내야 돼요. 카드. 그죠? 카드. 아니면 생계한서 달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이게 애매해요. 그죠? 예.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규정이. 그래서 보통 한 20만 원 선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세법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여튼간 경조사비는 20만 원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2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이건 한도 내에서 이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뭐 경조사비를 여기서 뭐 15만 원 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법정 증빙을 받지 않아도 한도 내.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는 괜찮은 거죠. 2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청첩장 같은 거 받고 이런 거 그런 걸 증빙으로 해서 그래서 거래처 뭐 축의금 낼 때 뭐 청첩장 같은 거 오면은 그거를 증빙으로 갖고 있으셔야 돼. 알았죠? 예, 그렇게 해서 실무할 때는 시험에서는 뭐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내용? 자,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닌 일반 경비들 있잖아요. 일반 지출들. 이런 기업 업무 추진비 외에 일반적인 기타 비용을 뭐 지출했다든지 또는 뭐 자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 업무 추진비 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기준 금액은 3만 원 이하다 그러면 지금 법정 증빙을 미수치했을 때 법정 증빙을 미수치했을 때 3만 원 이하다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3만 원도 안 된다. 뭐 그러면은 이런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런 생계한서 받지 않아도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일반 지출에 대해서 3만 원 초과됐는데 이런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정규 증빙을 받지 않고 뭐 이외에 뭐 간이형 수중이나 이렇게 법정 증빙이 아닌 이런 간이형 수중이나 이런 걸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외에 일반 경비 지출에 대해서 3만 원 이하는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3만 원이 초과됐는데 법정 증빙 서류를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래 사실이 맞다 그러면은 아예 여러분 증빙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은 해주겠다. 해주는데 대신에 벌금은 내라는 거예요. 벌금. 가산세. 그 미수치한 금액의 2% 이 가산세는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송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런 법정 증명 서류를 받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법정 증명 서류 수치 특례라고 해서 다음의 경우는 법정 증명 서류 이외의 영수증 등의 기타 증빙을 수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수치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수취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관을 하래요.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 3만 원 초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 증명서류 이외 영수증을 받아도 허용하고 있고 미수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보니까. 자,
읍이나 면 지역에서 이 영세한 간이가세자한테 물건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럼 봐요.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서 조그만 구멍가게 가서 물건을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 뭐 카드 가맹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은 이 법정 증빙을 받기에 좀 애매하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대부분. 어. 그럼 여기 또 보면 국가 거래를 했다. 그럼 국가 거래를 했으면, 그죠? 이거는 국가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미수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았다. 그런데 생계한서, 신용카드 이런 걸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도 가산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그만 농어민들이 이 막 생겨서 계산서 끊고 막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이제 감안한 거죠. 그리고 택시. 자, 택시 내리고 타는데 이걸 막 뭐 카드 점표를 받고 물론 요즘에는 다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수증 다 발급을 해주죠. 근데 차마 이렇게 택시 타고 내리면서 이런 거 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매기진 않겠다. 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매기지 않으니까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수증 수취 명세서인데 영수증 수취한 거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인은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때 제출 의무는 없어요, 법인은.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거를 그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 이게 다 리스트가 불러져 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교육용에서는 이게 지금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이 데이터 입력한 걸 끌고 오는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농어민한테 구입을 했다든지 또 확인이 가능한 이렇게 국가 등가의 거래를 했다든지 이렇게 뭐 읍이나 면 지역 단위에 있는 아주 영세한 간이가세자와 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금융기관 또 보험사랑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럼 금융보험사는 그 거래 내역 파악이 다 돼요. 그죠? 금융기관하고 거래한 것들은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거래한 것들은 뭐 신용카드나 이런 생계한서나 뭐 이런 법정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가산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자, 공급받은 제한 또는 용역의 거래 금액을 법소정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여러분 여기 미주 쳐봐요.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했다. 자, 경비 등 송금명세서라는 게 뭐냐면 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계한사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인이 하는 개별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개별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내서 간이가세자인데 영세한 경우에는 생계한사 발행이 안 되거든요. 4,800만 원 미달할 때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생계한사를 끊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 개별 화물 하시는 이 개인 사업자 분께서 그러면은 증빙을 받을 수가 없으면 이걸 만약에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이 개인 화물 하시는 분들하고 기업이 거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수업을 하는 이런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는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간이가세자 이렇게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랑 거래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해준 내역이 있으면 가산세 안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또 여기 농어민과 거래한 거예요. 농어민과 거래했는데 농어민한테 이런 계산서나 이런 걸 받지 않으면은 이거를 가산세를 막 매기고 그러면 농어민과 거래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어민한테 재화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게 농민이 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통장으로 보내라. 그리고 너 어디 계좌로 얼마큼 누구한테 싸줬는지 그 내역서 제출하면 가산세 벌금 안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요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것도 이 경비등 송금명세서로 이 법정 증빙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또 간이가세자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영세하게 하는 이런 간이가세자
임대업자다 그러면 그때는 생계와서 발행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통장으로 송금을 해라. 그리고 그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법인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시 이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런 증빙, 법정 증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또 여러분 봐봐요. 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여기 7번도 있네요. 국외에서 재화나 용료를 공급받았어요. 해외에서 여러분 내가 물건 샀는데 해외에 있는 사업자한테 내가 세금계산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 미수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 등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저도 이걸 다 외우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봐도 뭐 읍이나 면지역, 국가등거래, 농어민거래, 택시, 금융기관, 그리고 뭐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경비를 송금해 줬다든지 또 국외에서 지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영수증 수취한 것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매기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는 이런 대상거래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라고 해서 이제 직전 사업년도 매출이 30억 이상인 이런 법인은 법정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계안서 받은 게 뭐 얼만데 어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 그걸 정리를 해놔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세무서에서 요구하면 바로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직전 사업연도에 30억 이상인 법인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여러분 그 전표 처리를 해주면은 그게 증빙 코드가 다 걸려 있으면은 이게 다 불러져 와요, 실무에서는. 이걸 여러분 1년치 비용을 증빙별로 이걸 다 어떻게 취합합니까? 수기로 못하지. 프로그램이 다 이걸 코드를 끌고 와요, 여러분. 예,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뭐 그런 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했다 우리가? 그죠? 송금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법정 증명 서류, 이런 생계안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법정 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 금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 3만 원,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외에 일반 지출하는 것도 3만 원이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3만 원 초과했을 때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전액 송금 불사님. 근데 가산세 부과 안 하고 3만 원 이하다 그러면 한도 내에 송금 인정하는 거. 경주사비는 20만 원 기준이고 일반 경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3만 원인데 3만 원 이하면 송금으로 다 인정해주고 3만 원 초과됐다 그러면은 송금으로는 인정하되 가산세는 물리겠다. 예. 그런데 이렇게 증빙을 받기 어려운 이런 이 경우에는 증빙 수치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